안녕하세요. 어, 1교시의 두 번째 시간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로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진로라든지 취업, 생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영대 교수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근무했습니다. 97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생애 단계별 진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 수립이라는 어,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어, 대학생들의 어떤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인생의 생애 단계가 있습니다. 어, 유,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나는 소방관이 되겠다. 퀵서비스 아저씨가 되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 1단계로서 막연하게 어떤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 과연 나에게 맞는 게 뭔가를 이렇게 탐색해 보는 단계. 중학교에서 지금 자유학기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연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2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3단계는 이제 진로 계획.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문과이과 할 때라든지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뭔가 하면요. 진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 진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인식, 뭐를 아는 단계, 탐색하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계획하는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교 가도 정했죠. 그 다음에 뭐 군대도 갔다 왔죠. 그 다음에 뭐 토익 공부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성인기에 가서는 이제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 문제겠지만 지금 대학생 여러분 때는 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대학생들 가운데도 음, 막연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진로 탐색이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인생 계획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인생 계획도, 진로 계획도 수립하고, 진로 탐색도 하고, 진로 계획도 수립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랄까 이런 것이 우리 지금 대학생 단계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성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은 4단계 제가 책임자로 있는 연구에서는 4단계로 제시했고 실제로 음, 어, 그런데 대학생도 이런 뭐에 대해서 진로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 이것저것 탐색을 안 해봤으면 진로 탐색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을 때는 진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일종의 그것도 진로 탐색이라고 볼 수 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과연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러분들 그 로드맵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만든다든지 모의 면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진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단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애 단계별 이제
우리가 인간 발달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인간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발달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구를 5단계로 분류했는데요. 1단계는 진로 인식 단계,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 2단계는 진로 탐색 단계, 3단계는 진로 계획 단계, 2단계는 중학교, 3단계는 고등학교, 4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준비 단계로서 대학생 단계, 5단계는 이제 성인의 단계,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에서 대학교 시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회 나갈 준비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시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학교 4년 동안의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은 또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를 모르겠다, 혹은 또 나 나름대로 어떤 그 뭘 해야 될지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계획도 짜야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과연 여러분이 정한 학과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일종의 진로 탐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직업은 무엇을 하는 직업일까,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인식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직업 진로 가질 때는 진로 인식, 알고 나에게 맞는가 시도해보고, 그 나에게 맞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잡았으면 본격적으로 실천을 해서 준비를 하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진로를 결정해서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시 다른 진로를 찾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도 이 대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어, 그 외국에도 교육부 비슷한 기관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되겠다, 최소한도 대학생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종의 그 진로 교육 목표와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진로 관련 8영역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진로와 관련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기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미국에도 이 진로 개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했는데, 자, 문장은 이렇게 쭉쭉 생략하고요. 표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5단계로 나눴지만 미국은 4단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인 단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이해, 두 번째는 탐색 단계, 세 번째는 계획 단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봐왔듯이 자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탐색, 세 번째는 계획.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어, 인식 단계, 그 다음에 뭐 준비 단계. 우리는 요 뒤에 이제 그 준비 단계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좀 크게 한다면 좀 크게 해볼까요? 예, 조금 더 크게요. 한다면, 자, 요거 성인 단계 요걸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이해 단계. 여러분들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과 약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라는 게 있거든요. 1분 동안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할 때 잘할 수 있습니까? 3분 동안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할 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 첫 번째,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자. 자, 우리 인간은
그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맞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국의 경우에도 나는 나야. 내가 뭐 이렇게 스카이 안 다녀도 나도 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긍정적 자아 개념. 기죽지 말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자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한 내용에서 뭔가 변화를 하자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얘기 있듯이 여러분도 그래서 대학 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학 때 배우는 그런 기초적인 학문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변화, 변화. 이것도 또 지식이네요. 변화, 발전적 변화와 전환에 대해서는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 효과적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어, 자기 이해로서 일단 기죽지 말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자.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지식을 많이 알자. 대학 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책을 한 100권 정도 어떤 교양 서적을 읽어야 졸업을 시켜준 대학도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탐색을 해보자는 거예요. 탐색. 탐색.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직업을 탐색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으로서 졸업 후에 여러분 그 취업을 어떤 형태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에 대해서 어,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느냐 것을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이렇게 면접을 보면 인턴을 한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인턴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탐색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뭐랄까 확신이 있고서 그래서 합격 자신 있게 답하고 그래서 면접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어, 직업을 탐색하고 얻고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직업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직업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하느냐라든지 그런 어떤 직업을 탐색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고 또 직업을 가져야 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의 본질과 구조와 사회의 필요와 기능이 끼치는 영향.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의 본이 뭐냐? 사회에서 일이란 게 왜 중요하고 어, 또 예를 들어 뭐 어떤 것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주 52시간제가 실시됨으로써 최저임금제가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이 자동화된다든지 혹은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직업에 끼친 영향 같은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업을 보는 눈이랄까, 사회를 보는 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으로서 정보를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초딩이나 중딩, 고딩이 아니잖아요. 대학생으로서 여러분 전공과 관련해서 이 각종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는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경찰에 관한 뭐 예를 들어 채용 전망이라든지 경찰의 어떤 보수 조건이라든지 혹은 또 경찰의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채용 방식이 또 요 몇 년 내로 바뀌거든요. 그런 저는 경찰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수인데도 이 경찰 채용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경영과 학생들은
경찰이 되려고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자동화가 되고 로봇가 컴퓨터 이렇게 경호원이 나오면 일자리는 경찰이 한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사회 나가면 정말 어, 옛날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같은 것은 사회 나가면 굉장히 나중에 보면 좀 어, 오래된 것이라서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한 거죠.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지금 재미없죠? 마지못해 억지로 지금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제는 평생 공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교육 훈련을 받는 거고 여러분 공짜로 공부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학교 생활에서 있지만 K묵이라는 것도 있고요. KOCW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종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대학 전공 공부하기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교육 그래서 교육을 여러분들 좀 앞으로 여러분이 직업에서 진로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각종 정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을 얻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어떤 그 뭐에 따라서 직업 세계가 확 변하고 그에 따라서 영향이 끼친다. 그런 것을 내가 알아야 주도적으로 하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렇게 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대학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자.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예요. 남들이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뭐라고 해도 나는 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여러분은 대학생입니다. 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초중고생이 아니고 대학생으로서는 이제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회 나가면 그때 그것도 안 했던가 하고 후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엑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엑셀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대학 때 정말 이런 엑셀 같은 거 하면 사회 나가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엑셀이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사회 나가서 뭘 보고하라면 그런 파워포인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편집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사회 나가면 이제는 그 유튜브 동영상 시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얻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은 교수가 혹은 또 일자리 센터 사람들이 여러분 입에 직업을 떠넘겨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에 대해서 찾아다녀야 되고 또 앞으로 일이 이런 것이 있다면 일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대학생이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진로 계획. 여러분 지금 이제 당장 뭐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요, 웬만한 다 이때
A냐 B냐 C냐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버스 B부터 D 죽음 B, C, D 인생은 B, C, D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B, C, D다. B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D까지의 수많은 C, 초이스가 있다. 그럼 초이스라는 것은 바로 이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진로 계획을 할 때는 일단 의사결정을 하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로를 전환 능력. 여러분 이제 진로 앞으로 80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미국 사람들은 지금 평균 8번 정도 직장 이동을 한다 그러거든요. 직업 이동.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 여러분들이 사회 나와서 50년 직장생활 한동안 아마 2, 30번은 그 직업 이동이라든지 직장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니까 여자니까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일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자. 긍정적인 마인드, 뭐라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혹은 또 효과적인 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계속 배우자.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 관리하자. 그 다음에 직업을 얻는 방법을 알자. 그 다음에 일이 사회에 영향 끼치는 걸 알자. 그 다음에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갖자. 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경우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도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요. 자기 관리를 하자. 자기 관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도 자기 인생은 자기 겁니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대학생들 가운데 핸드폰 요금을 연체했거나 혹은 또 카드를 이렇게 제때제때 안 내면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나중에 취업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요금을 연체하거나 또 은행에 공과금 같은 것을 제때제때 안 내면 핸드폰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관리를 하자. 자기 관리.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 자아 개념.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야 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가져.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고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남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마저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영원하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어, 다른 사람 사회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인간관계거든요. 사회 나가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든다. 친구 사귀는 법. 여러분 대학 가서 친구를 많이 만듭니까? 사회 나가서도 독볼 장군 없어요. 자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남들하고 잘 어울려야 됩니다. 자신의 삶과 직업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결혼식 할 때 친구들이 몇 명이나 올까요? 혹은 또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몇 명이나 올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신의 삶과 직업에서 이런 좀 긍정적인 인간관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관리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몇십 년 전 하고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될까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무인 자동차 같은 게 생기면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뀔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캐나다에서 자기 관리가 나왔다면 두 번째는 학습입니다. 학습. 자, 공부.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계속 공부 얘기를 하지만 이 공부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정보.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핸들링해서 자기한테 맞는 정보는 자기가 이렇게 좀 관리하고 운영이 된다. 어, 지금 쌤이 지금 요 쓰는 게 에버노트란 거거든요. 에버노트. 에버노트는 이렇게 PDF 같은 것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참 보기 좋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PPT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에버노트가 뭔가 하면 이 코끼리란 뜻이에요. 코끼리가 이 세상의 기억을 가장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든지 혹은 또 여러분들 그 구글로 검색 같은 거 많이 하십니까? 그 다음에 구글 포토라고 그런 게 있고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구글에 이렇게 구글 포토 같은 것은 사진을 무한대로 올 수 있고, 여러분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유튜브에는 동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제한 없이.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음, 어, 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사회 구조적 관계를 하자.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나 전문대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4년제 대학생으로서 어떤 사회를 보는 눈, 경제 구조, 직업의 특성 이런 영향을 알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긍정적 자아 개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하는 법, 그 다음에 또 그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는 법, 정보를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또 사회 경제적 요구가 직업에 영향을 끼치는 점,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캐나다에서는 뭔가 하면 삶과 직업 설계, 이제 설계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 능력을 아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직업이란 것은 남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찾고 거기 어떤 걸 하겠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직업을 갖는 거죠. 또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삶과 직업의 어떤 균형적인 삶.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일에 빠지면 가정이라든지 또 자기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우선에서 배제하잖아요. 근데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행복, 삶, 균형적인 삶.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일하지 잠깐 일하고 여러분 나중에 쉴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에 뭐 한 20년 반짝 일하고 그 뒤는 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건 단점이 있거든요. 이 자기한테 일이 없으면 그만큼 이렇게 뭐 외롭고 등등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삶과 직업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것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에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여자니까 남자니까 하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옥의 어떤 목표가 뭐였죠? 균형적인 삶이었잖아요. 균형적인 생각. 그래서 특히 남자니까 여자니까는 그런 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어, 계속 자기 인생을 뜯어 고쳐가죠. 그래서 이제까지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반성해보고 새로 뜯어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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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 인생이 좀 뭔가 하면 어제보다는 나은 나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미국과 캐나다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캐나다를 봤고 그다음에 호주 지금 현재 주로 이제 영미권 나라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하고 비슷하게 지금 호주도 일단은 여러분들 어, 오스트레일리안 블루프린트 포 커리어 디벨롭먼트 여러분 진로 개발이랄까 여러분들 진로 탐색이랄까 생애 설계랄까 혹은 또 지창업이랄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좀 긍정적인 관계를 갖자. 자신의 삶과 직업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갖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 변화, 변화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자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운 일도 많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서 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변화의 계기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죠. 변화에 대해서 어, 우물 안에 고여 있는 물은 썩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이 변화되고 다이나믹하게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 학습,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를 보는 눈, 이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을 찾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업을 어떻게 하면 찾느냐, 또 거기서 살아남느냐, 또, 또 필요할 때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느냐. 그래서 대학 때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왜 해필이면 이 과목을 듣냐. 그것도 결국 의사결정이거든요. 어떤 동아리 활동을 안 하냐. 그것도 의사결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여자친구랑 그 계속 사귈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의사결정이고 아르바이트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의사결정이고 이런 것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어떤 취업적인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균형적인 삶.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겠죠. 건강을 망친다든지, 안 그러면, 부부 관계를 망친다든지, 혹은 또 자녀와의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적인 삶, 워라벨이라고 요즘은, 이렇게, 점차 52시간 근무제로 하면서 이런 것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고정관념, 여자니까, 뭐니까 하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영국, 호주,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해서 지금 대학생 관계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외국의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책임자로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4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그랬죠? 대학생들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4단계는 대학생 단계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단계는 다른 특성보다도 뭔가 하면 이제는 그 자신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한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 이제는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나왔듯이 공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 세계 동향, 채용 동향, 교육 훈련 동향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교육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는 교수가 입에 떠는 게 중요한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모아서 각종 정보를 여러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나만의 그 맞춤식 그냥 두리뭉실한 정보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정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정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대학생으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습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모든 게 불평등거리고 불만등거리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또 마지못해 억지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학 때 그냥 핸드폰만 들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또 레포트 내라고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점도 굉장히 뭐 낮다든지 등등 이런 대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나름대로 나의 인생이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선배들도 멘토도 만나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죠. 자기소개 이력서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취업 정보도 해보고 이런 사이트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인턴도 해보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란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4단계가 대학생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알자. 자신을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자. 여러분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죠. 불만족. 저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예, 정말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알자는 거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거든요. 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자. 세 번째는 이제는 평생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네 번째는 정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는 자기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운영하는가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에버노트라고 여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 300개까지 종류 하나 가지고 아이디가 3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300개까지 여러분들 밴드에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자기 나름대로 그 비공개 카페를 해가지고 어,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7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밴드 7개를 해가지고 그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다 해가지고 차곡차곡 그 밴드만 들어가면 그 매주 수업 한 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것만 딱 밴드에 있는 내용만 밴드는 이제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PDF 올릴 수 있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등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를 관리하자. 그리고 이제 좀 사회, 경제, 이런 거시적으로 어,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다방면에서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자. 여러분들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직업 가치. 항상 불평불명한 사람은 직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갖자. 긍정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자. 무슨 회의를 할 때 자기 의견을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보고 의사결정도 없고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0번의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리고 실천을 하면 거기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앞으로 80세까지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또 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환하고 며칠 전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업체에서 그 사람은 좀 자기 스펙이 좀 딸리지만 한 업체에서 3년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5년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한 직장에 꾸준하게 있음으로써 그것을 좋게 봐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볼 기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직, 직업 유지, 전환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직업 전환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1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처음에 3년은 일을 배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배우면 처음에 일을 바싹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못 배우면 나중에 후배들한테 치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면요. 제가 만든 건데 어, 대학 단계에서는 자기 이해, 자기 자신을 알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한방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남들이 하지 못한 나만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적성, 가치, 성격 여기서 우리 지금 수업에서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 긍정적 자아 개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 자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긍정적 자아 개념. 긍정적 장애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 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의 장점 세 가지씩만 얘기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직장에서 힘든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잘해야 결국 직장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공부란 게 여러분 그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공부 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거를 만들었냐. 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경제신문 있잖아요. 경제신문, 뉴스에 경제신문 같은 것도 한번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경제신문 나오잖아요. 매일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를 어,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자기 나름대로 인폼드 초이스라고 알고 하는 선택하죠. 모르고 하는 선택보다는 알고 하는 선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기 나름대로 좀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좀 관리하자.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 취업을 도와준 사람 멘토도 만들고 선배들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찾고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알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자는 거죠. 대학생으로서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직업 가치. 항상 불평불만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이양하는 거 좀 긍정적으로 하자. 고정관념 이런 거에 좀 갖지 않고 뭔가 하면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또 이런 문제 해결력, 진취적 협업 능력, 학습 능력 이걸 갖자. 이거 아까 뭐였죠? 우리가 OC4라고 그 뭔가 하면 우리 어떤 수업 목표 가운데 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앞으로 사회 나가면 정말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자기 개발도 해야죠. 또 건강 관리, 체력 관리,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관리.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에 한 3년 동안 막 매일 저녁 회식하고 술 먹고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그 뒤는 도저히 이렇게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만큼 살이 찌면 그만큼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자, 여러분들, 그, 입사 후에 뭐, 1년 안에 30%가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2년, 3년 안에 한 거의 한 5, 60%가 나간다고 돼,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잘 모르고 선택해가지고, 또, 그런 겁니다. 또, 자기가 여러분 우리 대학에 올 때 여러분 누가 결정했습니까? 엄마가 시켜서 온 겁니까? 부모님 시켜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온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진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계획이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혹은 대학 다니면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항상 어, 플랜 A, 플랜 B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천입니다. 실천.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보고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실천해보면 이건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실천을 하고 대신에 실천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 피드백을 하죠. 이걸 해보면서 내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 이 취업 정보 기관을 활용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워크넷, 그러니까 NCS, 그 다음에 인크루트, 리크루트, 잡코리아, 스카우트 이런 것도 하고요. 우리 대학의 일자리 센터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시내에 나가면 일자리 센터, 그 고용센터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 한번 가보면 정말 여러분들 실업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구직 활동하면서 하는 고생하는데 안 그러면 직장에서 잘려서 거기서 고용보험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다든지 혹은 또 그런 데 가보면 그 심리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겠고 또 직업이 앞으로 전환된다. 지금 당장 지금 여러분이 갖는 직업이 평생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 사회가 변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80까지 살려면 여러분들이 직업 세계를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 그 직업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대학 때 가져야 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를 들어 A라는 직장에서 그만두고 B라는 직장에 이동할 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요? 불과 뭐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때 여러분들 꼭 좀 이렇게 그 중국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영어,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MOS라든지 이런 그 나가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코딩을 배우는 이유도 뭘까요? 코딩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창의력을 배운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 여기 학생들 가운데 고학년으로서 코딩을 안 배운 사람들은 코딩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직업을 잡는 방법, 직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실천,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 때 단계적으로 나는 토익을 언제까지 몇 점을 올리겠다. 그 다음에 MOS 자격증을 어떻게 따겠다. 그 다음에 한국사를 언제 따겠다. 운전면허 1급은 언제까지 따겠다. 라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 그 한 나날이 이렇게 자격증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 뭘 졸업을 해야 되지만 관련된 민간 자격증 같은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딴다든지 혹은 또 계획을 함 세우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생애 설계라든지 취업 진로도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뭐 다른 회사로 갈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지금 막바로 대학 졸업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또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또 종잣돈도 모아서 나는 언제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스스로 이제 의사결정해 보죠. 앞으로 사회는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를 갖고 사회를 미래를 보는 거시적인 눈,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는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 때 공부하는 연습을 하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때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인간관계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스와트라고 자기의 장점과 약점 이런 것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주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학생으로서 과연 진로, 탐색, 취업, 창업, 생애 설계와 관련해서 미국과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어떤 대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갖느냐 그것을 살펴봤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이 4단계 도입한 것의 어떤 목표와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겠냐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 한 개가 여러분이 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이나 진로, 어,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